확인은 안 됩니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중간중간 예,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예, 김건희 씨 드디어 오랜 시간 끝에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불매네요. 윤석열 집권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과해야 하거나 아니면 추모하는 자리에서 주로 입었고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요. 뭐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것인지요. 아무튼 지금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김건희 씨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갔는데 네, 이제 곧 아마 건물 내부에 있는 포토라인에 도착을 해서 질문을 받든 입장문을 읽든 할 것 같습니다. 예, 실내에서 다른 각도에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바로 들어갔고요. 바깥에서 휠체어는 안 탔죠? 예, 별말 없고요. 휠체어 같은 거 안 탔고요. 양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예, 네. 그런 맥락 속에서 휠체어를 탈 바에는 안 나오죠. 예, 그렇죠. 지금 예, 들어보죠. 현장음을 좀 듣겠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위에 있다 그랬으니까 2층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씨 모습 계속 보고 있고요. 뒷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때는 저희도 잠깐 침묵으로 현장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검 조사 때 검찰 핸드폰에 폭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 최지우 변호사가 같이 올라갔죠. 그렇죠. 오늘 입회합니다. 예. 네, 오늘 소환 조사에 최지우 변호사 입회합니다. 네, 2층 도착하고 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와 함께 들어오고 있고요. 자, 현장 잠깐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가 명품백인데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T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자격하지 마세요. 예, 현장 화면 계속 보여주십시오. 예, 저희가 좀 현장 화면 마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다 들어간 건 알겠습니다. 제가. 예, 들어간 거 알겠는데요. 예, 보안 통과를 해서 들어갔고요. 이제 12층에 있는 조사실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김건희 씨? 네, 김건희 씨가 방금 전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질문을 아예 차단을 했죠. 지금 기자들의 질문은 차단을 한 채 본인이 준비해온 입장문을 짧게 읽었습니다. 입장을 본인처럼 아무것도 아닌 했고요. 라고 했고 기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쓱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글쎄요, 근데 질문을 좀 너무 없는 것이죠. 네, 그게 뭐 기사를 보니까 그 대통령 시간이 이것 때문에 자들은 본인은 무슨 말을 안 해. 본인은 무슨 말을 안 하는데 조서 열람은 아주 꼼꼼히 하죠. 토시 하나하나라도. 그래서 조서 열람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 그래픽 잠깐 볼까요? 이봉영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일단 특검 조사 지금 들어갔고 티타임도 없이 바로 조사한다 그러죠. 그래서 김건희 측에서는 지금 최명성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 유정아 변호사가 입회를 하게 되는데 최지우 변호사는 아까 우리 곽수산님께서 소개해주신 바로 검사 핸드폰에 폭탄이 심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명언을 남긴 변호사고요. 최명성 변호사는 윤석열 변호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지금 최명성 변호사는 그리고 윤석열 변호하면서 윤석열의 혐의와 직결된 강희구 비서실장 그리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소환 조사에 입회를 해서 그들이 윤석열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 그래서 내란 특검이 그 사실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할 만큼 굉장히 주목이 됐던 변호사고요. 잠시 말씀 끊어 죄송한데 제작진은 아까 그 김건희 씨가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김건희 씨의 오늘 육성을 녹화본을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우리가 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시청하는 걸로 하고요. 계속 설명 주시죠. 네, 유정아 변호사도 역시나 윤석열 측 변호인을 맡고 있고요. 네. 이번에 재구속할 때 구속영장 청구서를 개인정보 포함 통째로 유출한 변호사입니다. 그 그래픽이라고 해야 되죠. 저 그림. 저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한다고 보면 되나요? 양부남 의원께서 아무래도 이제 근데 검사 출신이시니까. 것처럼 예. 이제 파트가 세 파트로 나눠지 않습니까? 크게. 예. 그래서 아마 수사할 때는 이 검사 3명이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그 파트마다 한 검사가 들어오겠죠. 예. 통상 이런 수사를 하면은 맞은편에 앉는다는 거죠. 예. 맞은편에 앉아서 수사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 큰 사건에서 되게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를 해놓습니다. 질문지를 조사를 해놓고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한 100쪽 뭐 준비했다 이런 보도 나온 거. 큰 사건은 100쪽, 200쪽 만들죠. 예. 근데 그보다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다 부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다, 예. 아니다, 예. 모른다 이거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기억 안 난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 있어서 늘 그렇지만은 피의자가 이 지구상이 없다. 피의자가 이 지구상에 없다 생각하고 수사를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할 때는 피의자는 없다.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연목구어 그렇죠. 개념으로. 피의자를 불러서 뭔가 증거를 찾는다는 것은 아주 그 아마추어적 태도죠. 예. 그러면 아무튼 영장을 청구하느냐 안 하느냐 당연히 청구할 걸로 저도 예상합니다만 그것으로 일단 양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이나 자신감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그렇죠. 확인해 볼 수가 있겠군요. 하나씩 보면은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상당히 수사가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왔죠. 예. 또 거의 앞서서 이종호 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네, 어제 예. 이것은 굉장히 특검의 작전상 굉장히 주요한 작전이죠. 이종호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오늘 뭔가 이종호를 통해서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관련해서 특검에 유리한 증거를 찾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종호를 통해서도 구속돼 있으니까 예. 구속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잖아요. 예. 근데 이종호의 진술이 없다 할지라도 기존에 수사한 내용만 보고도 충분하다. 또 하나는 명태균 공천 개입도 여러 가지 녹음 녹화 파일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 본인의 육성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예. 문제 없고 다만 건진법사 관련 부분은 연결고리는 건진법사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윤모 씨가 건진법사까지는 윤모 씨에서 건진법사까지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진법사가 다 먹거리를 잃어버렸다기 때문에 건진법사에서 김건희로 연결되는 고리가 지금 아직 없어요. 안 나오고 있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건진법사 의혹을 넣은 것은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지만은 결정이 증거가 있을 것이다. 제 순서 뇌피셜인데 지금 건진법사가 남부지검에서 수사할 때 공천 자금 받은 거로만 구속이 됐어요. 정치자금법. 네. 근데 영장이 2번 기각됐지 않습니까? 기각됐었죠. 그것도 기각될 수도 없어요. 근데 기각이 된 것은 지금 사법부가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일환이지 않는 제 뇌피셜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건진법사가 지금 윤모 씨의 진술이 의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죠? 뇌물을 전달하기 위해서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목걸이와 샤넬백 그리고 청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정도면은 뭔가 형사법적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건진법사는 지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건진법사가 뭔가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행정관들이 변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러한 두 가지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저것을 대표적인 혐의 사실로 소환해서 조사한다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있을 것이고 세 가지 중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명태균만 넣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모양새 빠지죠. 세 개를 다 넣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판단할 때 이제 죄질도 보지만 이제 당연히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 지점과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거는 또 별개라서. 예. 영장을 범위에 있어서는 첫 번째 혐의가 인정되냐 안 되냐 중요하죠. 예.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소명되냐.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은 소명이 될 것 같고요. 범죄 소명 예. 됐다고 봐야지 정도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냐. 예. 그런데 이걸 판단할 때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볼 때는 이미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것 또 관련자들이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지금. 네. 예. 요건 증거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도망가냐 증거를 인멸하냐를 평면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사안의 중대성을 당연히 보죠. 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인정된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어떤 설명인지 알겠고요. 지금 이 씨는 특검에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봉영 의원이 좀 아까 그 부분 좀 해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양 의원께서 이종호가 어제 구속됐다 이 말씀을 네. 했고 그래서 이종호 씨로부터 무언가를 검찰이 또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네.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특이한 지점은 뭐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종호 씨가 구속된 그 사유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예요. 그렇습니다. 네, 좀 해설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어제 이종호 씨가 구속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이것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관련 있습니다. 예, 1차 주가 조작을 주도했던 주포 이정필 씨에게 8,500만 원 정도를 받고 너 지금 주가 조작으로 재판받고 있는 거 집행유예 나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김건희를 언급하죠. 예, 여사가 사건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특검이 확보를 했대요. 이게 네. 정확히 무엇을 확보했다라는지는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이정필로부터 있는데 확보했겠죠. 네, 진술과 네. 함께 근데 뭔가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확보한 것처럼 기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정필 씨의 진술과 함께 뭔가 증거가 더 있는 것 같다. 네. 물론 이종호 씨는 어제 구속될 때도 이정필의 거짓말만 믿고 날 구속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입장을 내긴 했는데 네. 아마 뭔가가 더 있으니까 이제 예. 영장 심사에서도 아마 소명이 되고 구속까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종호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2020년 경에 수사가 처음 시작될 때 검찰에서 처음 시작될 때 이미 그때부터 김건희 씨와 상당히 많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마도 수사 대비에 대해서 깊이 논의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게 뭐 저도 이제 그 사회부 초년병 기자 때 몰랐던 지점이었는데 변호사에게만 해당되는 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종호 씨는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 좀 해설을 좀 잠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은 변호사 아닌 사람이 사건을 해결해 줬다라고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잡사건이죠. 잡사건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구속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첫째는 시기적으로도 이종호의 입을 통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씨 개입 관여 여부도 이종호 입을 통해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종호가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니면은 진술을 안 하죠. 네. 안 하는데 본인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와서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주 시기적으로 즉시 구속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의미는 지금까지 계엄 이후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많이 봤습니다. 뭐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더라도 예. 지기현 판사가 했던 것, 또 석방했던 것, 또 뭐 영장이 기각됐던 것, 또 조희대 대법관의 아주 비정상적인 네. 신속한 파기환송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사법부를 많이 의심을 했어요. 의심하면서도 뭔가 사법부를 재단하고 디자인하는 검은 손이 있는 거 아니냐를 우리 많이 의심을 했어요. 그 지점에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고리도 생겼다는 것이죠. 네. 왜? 이종호가 변호사법 위반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 윤석열 씨 어떤 부위가 알고 있다. 이걸 통해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김건희 씨는 뭔가 본인이 판사가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사법부에 연락을 했다는 것이지. 그럼 이 연결 고리는 사람이 지금까지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움직이는데 디자인을 수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 지점까지도 혹시나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 있다. 이종호를 통해서. 이종호 씨가 언급되는 게 사실은 여러 군데잖아요. 도이치, 삼부토건,
또 채병에도 이제 연루가 되는 거죠. 이성근, 예. 승진청탁 구명로비. 그러니까요. 이종호가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인데 이번에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수사 상황에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고, 영상이 준비됐으니까 아까 그 영상 다시 한번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게 한 15분 전쯤인가요? 예, 지금 뭐 시간을 제가 안 적어놨군요. 김건희 씨가 출석했던 그 시각, 김건희 씨의 출석 모습과 육성을 듣고 곽수산 씨에게 한번 품평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고 오죠.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추가 질문 나중에. 항상 죄송합니다. 명품 목걸이가 명품백인데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 차고 나가셨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으십니까? 도이치 주가 조작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명태균 씨와는 왜 만나고 통화하셨습니까? BP 패밀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외국 가운데 해명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자격하지 마시죠. 예, 아까 화면을 저희가 녹화를 해서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 곽수산 씨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저 사람이 반성을 하겠나라는 거는 뭐 기대도 당연히 안 했지만은 저는 오히려 아까 저 장면을 보면서 되게 뭐 본인이 뭐 기분 나빠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발언 자체가 사과하는 듯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근데 사실 심려가 아니라 피해를 너무나 많이 끼쳤죠. 그렇죠. 심려가 예. 아니죠. 그런데 이런 용어 자체를 쓰는 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저는 그게 이게 좀 전략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뭐 겸손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그거 그런 것 한편으로는 이런 수많은 의혹과 혐의에 대해서 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나선 바가 없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략적으로 저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까, 의원님? 예, 저리 일부러? 할 수도 있는데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간의 나의 의혹처럼 내가 국정을 농단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이. 감정적으로 네. 이걸 보는 사람들의 감정선을 자극하려는 예.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십시오. 조사에서 거짓말 자체는 굉장히 어쨌든 본인에게 안 좋은 거죠. 모든 피해자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상. 그 책임을 지면 됩니다. 책임을 지면 된다. 네. 아니 거짓말을 하면은 구속영장을 발부를 본인 스스로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A 등급으로 분류되는 비하폰을 씁니까? 그렇게 따지면 아예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사실은. 이전의 행적과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네. 본인의 어떤 그런 표현이 보는 사람은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할 그런 의도도 바로 그 대목인데, 구속영장 심사에서 김건희 씨가 그 동정심 유발 전략, 그러니까 지금 내 남편도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인데 부부가 다 구속되어서야 되겠느냐라는 식의 그런 전략을 변호인 측이 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펴죠. 예. 예, 변호인은 마지막에 그런 변론을 할 겁니다. 가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특검이 주장한 사실을 다 인정된다 치더라도 어떻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냐. 너무 가혹하다. 이 주장을 할 것이고, 이 주장은 법원에 상당히 그 어떠한 변호사들의 법리보다도 미치는 영향이 클 겁니다. 예.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주신다. 양 의원께서. 판사라는 생각으로.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사를 하면은 부부 구속을 하지 않죠. 예. 하지 않지만 이 부부 구속을 최초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사건에서 부부 구속을 시도했던 사람이 윤석열 씨입니다. 조국과 정경심 씨죠. 예. 그 맞죠? 아마 조국은 영장이 기각됐고, 예, 동시 구속은 안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찌 됐든 예. 영장을 시도를 했다는 예. 것인데 그것이 이제 부면이 된 것이고, 그러네요. 개인적 감정으로는 본인이 했던 자업자득인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통상의 경우는 부부 구속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안을 보자 이것이지. 예.
사안이 너무 엄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사법부도 이 구속을 기각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생각을 갖고 있지는 못할 겁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가 받는 예. 혐의가 워낙에 그렇죠. 넓고 예. 방대하고 많아서 네. 국민들의 어떤 법 감정이랄까요? 이게 사법부가 그동안도 용납을 못할 거예요. 많은 의심받은 행동을 했는데 아마 김건희 씨에서 영장을 기각한다? 그 못할 겁니다. 예, 뒷감당을 좀 하기 뒷감당 힘들 못합니다. 사례를 좀 봤더니 23년 말에 수원에서 전세 사기 부부는 구속이 됐었네요. 그거 부부가 혐의의 다. 중대성 이런 게 네. 그리고 아마 두 사람이 공범이지 예, 않겠습니까? 같이 했겠죠. 네. 예. 뭐 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사안은 그렇죠, 더 그렇죠. 중하고. 근데 네. 이제 요 사안에서 이제 아들은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강아지들만 풀어주고 두 사람은 구속하는 건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따로 보호자가 돌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통상 그렇다 해서 사안이 너무 중하다 이거죠. 네. 기각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죠. 네. 사안이 너무 중하니까. 박형광 기자 잠깐 또 한번 연결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자, 박 기자 나와 있죠? 네, 수동 앞입니다. 예. 김건희 씨가 들어간 이후에 다들 다 현장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예, 지금 박형광 기자 모습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약간의 육성만 들렸었는데. 자, 취재진들 지금 뭐 박형광 기자 뒤쪽으로도 다른 기자도 지금 이렇게 이른바 중계차 연결을 통해서 현장 분위기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예, 좀 뭐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긴 하겠습니다만 오늘 또 밤늦게 나올 테니까 계속 말하자면 대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기자들은. 예, 맞습니다. 저 대기를 할 거고요. 지금 당장 이제 자리를 뜨는 이유는 오늘 특검이 중간 브리핑은 없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당장은 아무 소식이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다 자리를 뜨고 있는 중이고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오후 9시쯤 조사가 끝난다고 치면 이제 조서 열람하는데 2-3시간 정도 더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정이 조금 넘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또 취재진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박 기자도 그 시간에 갑니까? 저도 아마 이 주변 근처를 계속 배회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요. 아니, 근데 이제 조사 중간에는 김건희 씨가 나올 일은 없을 테니까 좀 쉬시고 박 기자도 밤늦게 또 김건희 씨 만나러 가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뭐 오디오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씨가 나오자마자 사전에 그 비상계엄 알고 계셨냐라고 물으니까 사실 그 듣는 느낌이더라고요.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은 못 들었는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질문은 어디서 했다고요? 김건희 씨가 내리자마자 제가 따로 별도로 질문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그 바깥에서 했습니까? 맞긴 했지만 김건희 씨가 분명히 들은 것 같아요. 예. 큰 소리로 바깥에서 그 질문을 했다는 말씀이군요. 훌륭한 기자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 지점 가장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죠. 그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가, 혹시 뭐 본인도 가담했는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박 기자 오늘 하루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